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시 가장 젊은 시의원들과 함께하는 고양썰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먼저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경훈 시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연호 시의원입니다. 네, 고양신문 이송호 기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양썰전에서 첫 번째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예.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게스트는 저처럼 이렇게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젊은 여성분으로다가 초청을 하시는 게 좋을 뻔했는데. 본인 소개 먼저 하세요. 저는 대덕동 주민자치위원장 겸 난지물처리센터 물처리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하는 송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고양썰전이 앞으로는 게스트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지역의 어떤 특별한 이슈들을 파헤쳐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끼리 뭐 꼭 싸우는 방송 아니고 꼭 대립되는 방송이 아니고 지역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덕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모셨는데 오늘 주제가 서울시의 난지물 재생센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난지 하수 처리장이에요. 네, 쉬운 말로 하면은. 이게 서울시 건데 고양시에 있어요. 예, 좀 특이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자유로를 타고 서울시에서 퇴근하고 오시면은 눈을 감고도 아, 우리 동네에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냄새 때문이죠. 예, 분뇨 냄새가 납니다. 자유로에서 고양시로 진입하게 됐을 때. 거기가 바로 난지물 재생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고양시에 그 하수처리장이 4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에 그 장소가 서울시 성동구, 강남구, 강서구 이렇게 3개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난지물 재생센터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서울시 밖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고양시에 있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최근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예. 난지물 재생센터 안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매립했다. 예. 이게 분뇨인지 하수처리 폐기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큰 무릉덩이가 폐기물 무릉덩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냥 맨 땅에 이게 뭐 그냥 더러운 폐기물 물이 땅으로 그냥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땅에 매립이 됐어요. 고양시 땅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방치한 거죠. 직접 했을 수도 있고요. 방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사실상 그 고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난지물 재생센터의 자리는 원래 굉장히 멋진 한강 백사장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로를 만들면서 뚝을 쌌고 그러면서 뚝 쌌다 보니까 옆으로다가 그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그 하수 및 분뇨 음식물 처리 시설을 갖다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뭐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서울 시민들만 시민이고 고양 시민들은 예. 시민이 아닌지 저희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서울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인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그랬었죠. 예. 우선 그 폐기물 무릉덩이가 발견된 게 지난 3일이었어요. 예. 3일 날 시의원들, 고양시 시의원들하고 주민들, 그다음에 저 같은 기자들, 저도 갔습니다. 그때 발견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모든 사람들이 놀랐는데 저기 그날 있었던 위치를 여기 지도를 보고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여기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칠래요? 예. 이게 난지물 재생센터의 또 위성지도 같은 거죠? 요 끝에서부터 요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예, 딱 비행기 모양이네요. 예, 여기가 난지물 재생센터고요. 이쪽이 한강이죠? 예, 여기는 예, 한강입니다. 한강이랑 딱 접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수가 한강으로 방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쪽을 통해서 방류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개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개천인가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풀숲 나무도 안에. 풀숲 안에 지금 위성지도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쪽에 개천이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수만 평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 전부 폐기물들, 그 다음에 분뇨 찌꺼기들을 갖다가 매립 또는 그 야적을 했었죠. 정확한 위치가 여긴 것 같아요. 예.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예. 지금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드론 영상을 촬영한 게 있거든요. 드론 영상을 촬영한 게 있고 3일날 제가 취재했던 영상이 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저기 맞아. 청이 다 똥 이게. 소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 네? 이건 모르신다고 그러죠. 모르신대요. 그거 답변하기. 소장님 여기 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금방 저가 정화조 농축조 있잖아요. 그 안전진단 하는데 임실로 거기 준설할 때 서서 이게 여기 임실로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를 해갖고 침실되지 않게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다 침실되고 날아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인 거잖아요. 정화조 안에 있는 저기 오염된 것들 여기 있다고 우선 임시로 저장했다. 흙을 파서. 네, 보세요. 임시 저장하려면 이게 침실되지 않게 시멘트로 벽을 쌓던가. 소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고 아니요, 받으셨어요?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년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자주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소장님께 보고 안 하셨어요? 아니 지금 담당이 지금 외부에 있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심각하신 건 보셨죠? 보시기에 괜찮은 거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 요거는 언제 하신 거죠? 나중에 담당이 오면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보시다시피 영상으로 보시면 웅덩이가 굉장히 큰 게 여기 있는 게 보여요. 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웅덩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새카매서 흙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맨 땅인 줄 알았는데 돌을 던져보니까 퐁당 빠지는 걸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 아, 내가 발을 딛고 내려갈 뻔했는데 나 죽었겠구나. 거기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 무슨 똥독에 걸려서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살아서 나와도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야, 이게 어쩌다가 발견된 거예요? 주민들이 왜 여기를 여기 확인하자고 저희 한 거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그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죠? 예, 거기입니다. 그쪽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놨는데 메타세콰이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고 다 고사를 했어요. 예. 굴락이 고사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예. 그러면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굉장히 그 식생이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고사했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토양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건가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메타세콰이어가 그거 심은 고기만 안 좋고 이쪽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 바로 옆에는 잘 자라고 있는데 왜 하필 그쪽 메타세콰이어가 다 죽었을까? 그러면 뭐 밑에서 가스가 나왔든지 옆에서 왔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나쁜 부분들이 다 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요구하셨고 예. 그날 3일날 땅을 한번 파보자라는 예. 요구를 했는데 죽어도 못 판다고 그랬죠. 고양시 서울시에서 반대했죠. 안 예. 된다고. 근데 고양시 공무원들도 반대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고양시 공무원도 있었는데 예. 파보자라는 요구를 저기 못 하시더라고요. 되게 미온적으로 나오셨어요. 예, 고양시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 파견 나오신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의원들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때 마침 그 우리 환경경제위원 그 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시의원님들이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럼 메타세콰이어 옆에 있는 그쪽에 그 폐기물을 야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분뇨 찌꺼기를 야적하거나 매립을 한 지역으로 가보자라고 그래서 예. 그쪽으로 가서 시의원님들이 실효일 날 채취를 하셨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풍덩하는 사진도 찍었죠. 예. 그거는 똥물입니다. 그리고 슬러지 물도 나온 거고요. 그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은 현장 직원이 분뇨 찌꺼기를 가져와서 묻었다. 예. 그러니까 묻었다라기보다는 가져와서 여기다가 임시로 보관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뭐 야적을 그게, 한 겁니다. 예, 해명이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그거는 그- 불법을 시인한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그 일단 분뇨 찌꺼기를 붓고 거기 며칠 있다가 또 저기 그 흙 같은 걸 한 켜 덮고 음. 또 분뇨 찌꺼기 또 덮고 예.
그 상태로다가 계속해서 침출수가 나가서 그것이 개천을 통해서 하천으로 직접 갑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옆에 하천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하천을 흘러들어서 한강으로 간 거죠. 창릉청 한강으로 바로 빠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수 처리를 하는 시설이 그냥 폐기물을 그냥 한강으로 흘러보내는 예, 바이패스 한 실제로? 거죠. 예. 그런 아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나쁜 있네요. 일이죠. 고양시에서. 예, 저 폐기물 쌓인 것만 해도 몇천 톤, 몇만 톤이 쌓였는데 저걸 갖다가 폐기물 갖다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한 차당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지 된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100만 원도 훨씬 넘는다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그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이 든다는 저 양으로 따지면 뭐 몇백억 되는 돈이지요. 서울시에서는 그냥 우리 주민들은 뭐 건강이 어쩌게 되든 한강의 수질이 어떻게 되든 그 돈 몇백억 아껴가지고 그 서울시 예산을 줄이려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서울시 돈 아끼려고 고양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난지물 재생센터가 이게 세 가지를 처리하고 있어요. 예. 서울시 사람들의 분뇨, 서울시 사람들의 하수, 예. 그다음에 서울시 사람들의 음식물 찌꺼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있는 곳인데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대덕동이 송기훈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예. 사건 일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의원님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일을 일을 똑바로 좀 하세요. 오늘 설전이죠. 네, 똑바로 좀 하세요 일을. 예. 예. 제가 좀 일찍 정치에 입문했으면 이런 저기- 게 없었을 건데. 정재우 의원님, 정재우 국회의원님 지역구이자 송기훈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난지물 재생센터 문제는 오래전에 있었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지난 8월 19일이죠. 8월 예. 19일부터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집회를 하셨고 근데 이 집회 이전에 우리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 난지물 재생센터 안에 그린벨트 지역인데 흔히 이제 소위 말하는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경미한 변경도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는 건축 관련돼서는 다 사전에 허가를 네. 받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면 관이잖아요. 법을 지켜야 될 그런 예. 기관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사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개의 불법 건축물들이 신축 내지는 증축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 사실 전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그 전부터 해왔었죠, 네, 사실상. 암암리에 그냥 묵인해 왔었는데 네. 그것부터 그러니까 건축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만이 아닌 게 이번에 또 그렇죠. 네,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이 고양시 땅인데 서울시가 사들여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인데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은 고양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허가 없이 막 지었어요. 네네. 근데 그것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에게 우리가 정말 묻고 싶은 게 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뭐 법과 질서를 얘기하셨던 그 기관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서울이면 제1의 도시인데 세계적인 도시라고 말하는 곳에서 불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정을 그죠 주민들한테? 그거는 뭐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뭐 같은 나라. 갑자기 박원순 시장 얘기를 훅 들으시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의 수장인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최고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죠. 지금 삼선제셔서 아마 재선 네. 재선. 삼선 요번에 삼선 하셨죠? 그런가요? 네. 야 뭐- 기억도 안 난다 이제. 뭐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솔직히 박원순 시장. 그렇죠. 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우리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서울 시민만 시민이냐? 아니 그러신 대통령 출마하신다는 분이 고향 시민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출마 안 하실려나 보죠 뭐. 그래서 공무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서울시 공무원들이야 좀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 지역에 와가지고 어떤 주민 기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온적으로 나올 수밖에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고양시 공무원들도 그렇게 나온다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날 그 고양시 의회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면해 보려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 갖다가 급작스럽게 슬러지나 이런 똥찌꺼기 같은 걸 갖다 실어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덕양구청에서
과장님께서 현장 보존 명령을 내리셨는데 무슨 고양시 일부시장이라는 분이 그 명령을 갖다가 취소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안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정말 사실은 저도 좀 첨언을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집행부에게 이렇게 하라 해달라라고 뭐 요청을 하고 결국은 이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거든요. 그렇죠. 고양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우리는 공무원 집행부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정말로 할 마음이 있느냐, 이 싸움을 주도할 마음이 있느냐를 체크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서서 보여드렸잖아. 그러면 명백하게 문제가 확인됐으면 그 다음은 사실 저희들이 안 해도 돼요. 정확하게 액션을 착착착 자기들이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는 좀 보다 빨라야 되고.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느낌이 거잖아요.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고양시가 서울시의 기피시설 신지 또 덕양구가 서울특별시의 특별기피시설구인지 모를 정도로 예. 덕양구에는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기피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님들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같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난 뭐 몇 월인가요? 5월 달인가요? 뭐 서울시 고양시의 TF팀이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시장님께서 그 서울시장이 나서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 고양시 그 일부 시장님을 그 수장으로 하고 서울시도 상대 그에 걸맞는 분들이 나오시겠지요. 그분들이 서로 TF팀을 구성을 하시고 회의를 하신 내용을 공개를 안 한대요. 그게 왜 대외비가 돼야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고양시 간 공무원들끼리의 협의 내용이 공개가 안 된다. 예, 대외비라고 그럽니다. 당사자인 주민들, 예. 난지물센터 주변에 사시는 이런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 예, 그렇습니다. 공개가 안 하고 있다. 예, 공개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양시 공무원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대덕동 주민분들이 갖춰 있는 상태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일부시장이 그거를 보존을 취하라고 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ETF팀의 수장이 일부시장. 과연 대덕동 주민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우리 고양시 편을, 우리 대덕동 편을 정말 잘 전달한다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전혀 못 ETF가 믿습니다. 또한 문제가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그 모두에 우리 이성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하수 처리, 분뇨 처리, 음식물 처리 세 가지가 아주 예. 극혐오 시설입니다. 탄천이에요. 탄천에는요 하수 처리만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아주 포장도 이쁘게 나가지고 거긴 뭐 되게 그 환경 사업도 잘 돼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첨언하자면은 그 서울시가 4개를 갖고 있잖아요. 예. 4개 중에 탄천이 강남에 있잖아요. 예. 강남만 분뇨 처리 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나머지 3개에서만 하고. 예. 야, 강남구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슬로건을 붙였지 않습니까? 예. 강남동은 강남에서 치워라. 지금 강남동이 탄천 다 이리 옵니다. 저기 난주로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이합니다. 그 이춘표 일부시장님 집이 어디시죠? 모르겠어요. 아니 고양시 안 사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TF팀이 공무원분들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면 가령 그러면은 이 수장이라는 위원장을 이춘표 부시장이 아니라 예. 지금 현 다른 사람으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길 것 같은데 안 그러신가요? 아니 뭐 위원장님? 수장이 누가 되든지는 관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TF팀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그 뭐 영어가 태스크포스가 맞나요? 맞죠. 네. 이 난지물 처리센터라고 하는 이 이슈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다 모여야지 됩니다. 맞습니다. 서울시, 고양시, 저희 주민들, 피해 주민들. 그다음에 그 저희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까지 시의원들. 그분들이 모여갖고 머리를 맞대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다가 분뇨 처리 시설을 갖다가 중기적으로 다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옮기는 위치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애초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다 분뇨 처리 시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그란 것들. 예, 예. 여기는 하수구, 여기는 분뇨죠. 여기가 분뇨 처리 시설 여기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로 다 옮기겠답니다. 그럼 마을 주민들하고 더 가까워지네. 직선거리 300m가 안 됩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탁상행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니네들은 바보냐. 절대 안 된다. 위치를 이쪽으로 다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지금 허투루 듣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공무원들이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협조해가지고서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주민들이 그렇게 뭐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무시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뭐 자꾸 말이 오가서 죄송한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길래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서대문구 음식물 그 불법 시설을 해체하고 그 건물 안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다가 300톤 처리 시설을 짓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갖고 폐기물 처리법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도 아니고요. 전혀 몰라요. 백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물 처리를 갖다 하는데 음식물 처리 시설을 300톤을 하려고 그러면 6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지 됩니다. 6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저 건물에다가 확보한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물 처리 시설은 여기서 아웃시킬 겁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게 궁금한데 우선은 TF팀에 주민들도 좀 끼워달라 그리고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제 그건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것도 제가 자꾸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잘난 척은 아니고요. 헌법을 제가 달달달 한 5번, 6번 읽고서 제가 공무원들이랑 회의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은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제가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한 집 건너 한 집 암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고양시에 이야기해서 금년도에 암 환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나요? 예, 지금 덕양구 보건소에서 아주 정말 훌륭히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뭐 역학조사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드러난 인원이 아직까지 신고 안 된 사람 중에서 지금 신고된 사람만 따져도 59분이 유병자입니다. 대덕동 내에서? 예, 대덕동에 59명이면 저희가 인구가 2,400명입니다. 그러면 59 나누기 2,400명에서 10만 명을 곱해보시면 제가 통계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암 환자 유병률이 아마 10만 명당 한 150명 안팎 될 겁니다. 그거의 20배가 넘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대덕동은. 그러면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슬러지, 분뇨 찌꺼기, 하수 슬러지 이런 걸 갖다가 매립을 하고 야적을 하고 해서 거기서 날리는 그 먼지 같은 것이 저희 마을로 다 오거든요. 저희 마을에서는 빨래도요, 밖에 못 내겁니다. 빨래도. 그걸 30년 동안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똥냄새 맡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헌법에도 보면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오면 그거에 상당히 걸맞는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보상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이 하수처리장이 생긴 다음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원래 여기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예. 그렇다면은 보상이 필요할 만도 한데 예. 서울시에서 보상을 안 하고 있다. 예, 그건 꿈도 안 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아직 그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뭐 그렇다고 뭐 무작배기처럼 아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한 해에 걷어들이는 하수도 이용료가 6,500억입니다. 지금 통계가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3년이면 한 2조쯤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5% 정도, 5%의 근거는 반은 뭐 하수도관 까는 데 쓰고 반은 뭐 여기저기 유지보수하는 데 쓴다고 치는데 적어도 5% 정도만 저희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 수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3년에 걸쳐서 한 1,000억 정도를 고양시에 예산을 주고 고양시가 그걸로 주민들 편의시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수건 사업 중에 이 공항철도 현천 역사를 갖다 여기에다가 좀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스포츠 컴플렉스 같은 걸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대한 보상은 이거로 다 끝내자. 근데 뭐 민사로다가 뭐 어떻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한 내용은 그겁니다. 예. 그럼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달라. 예.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사실 궁금한 거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우리가 저도 언론 보도로 보게 됐는데 1,000억 정도 네. 그건 요구를 제가 자의적으로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합의한 게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1,000억이라는 게 좀 상징적일 수는 있는데 그걸로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피해본 대덕동 주민분들에 대한 좀 보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조금 앞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포츠 컴플렉스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좀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아,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아니라면 이 대덕동 이때까지 피해 보셨던 대덕동 주민분들께서 이 1,000억 말고 다른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서울에 제가 아까 뭐 농담삼아 박원순 시장님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주지 않아 버리면 우리 대덕동 주민분들의 출구 전략이 없게끔 제가 보여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1단계로 제가 저희 주민들을 갖다가 꼭 뭐 벌레 취급을 하는 서대문구청장과 그 다음에 서대문구 의회 의원 부의장을 상대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를 해서 제가 고소인 조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집단소송의 가능성을 갖다가 지금 뭐 어떤 로펌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분들이나 고양시 공무원들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집단소송에 갔을 경우에는 이게 걷잡지 못하는 파장도 있을 거고 저희가 또 지금 아마 뭐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헌법 권리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 난지물 처리센터를 갖다가 가동중지 가처분을 낼 예정도 있습니다. 예. 아마 형평성 문제를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나머지 이제 재생센터가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그 서울시 시민들은 뭐 보상을 웬만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그 주변 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유는 서울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상 몇 푼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서울시에는 탄천에는 하수도만 가니까 줄 게 없는데 이 중랑하고 서남 처리장에는 하수 분묘 플러스 주변의 인근에서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처리하면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음폐수라고 그러는데 그 음폐수를 갖다가 그 하수 처리장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 버린다고 미안하다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교부금을 주고 있어요. 예.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 생활환경과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서울시가 그 교부금 형태로 이렇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서울시가 줘야 되는데 예. 그게 힘들다면은 행정적으로 그게 안 된다. 그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송기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정치적으로 문제, 행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서울시랑 일단 싸워야 저희 돼요. 이제 고양을 지역위원회에서는 정재 의원님 중심으로 저희들 시도의원들이 총 9명인데요. 9명 전원을 TF로 해서 이 난지물재센터에 관련해서 TF로 가동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5일 또 다녀왔고 그다음에 월요일이죠? 네, 지난 월요일에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뭐 이렇게 해서 시료 채취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연휴 끝나고 16일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미 네, 결과가 있을 텐데요. 고발장을 저희 TF 이름으로 할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요, 사실 저희는 좀 기다렸어요. 우리 고양시든 뭐 누구든 이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봤는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미흡하다. 네, 그러니까 뭐 해야죠, 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안 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된다. 네, 그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방 정부, 지방의회가 보면 원칙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과 우리 고양시장이 당이 다르면 또 참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당도 같은데 좀 만나서 점심도 좀 먹고 하면서 이런 좀 풀려면은 당이 같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몇 가지 네.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당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을 조금 유의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정재의원실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발 상대는 어디입니까? 서울시죠. 당연히 시- 1차적으로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및 그 관련자들인데 예. 그 위로 가면 당연히 박원순 시장까지 시장이 있는 해당되는 거죠. 저도 그 공무원들이 조금 미온적이다. 저희들이 그때 첫날 3일날 갔을 때 흙이 썩어나는 흙이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시의원들, 기자분들이 기자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물어보고 해서 시료 채취까지 했는데도 공무원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먼저. 그래서 결국 그 시료 그러니까요. 구청장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결국. 웃겼죠? 예. 담당자들이 의원이든 언론이든 주민들 다 남아있는데 담당자 들어갔어요. 과장 먼저. 팀장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시료 채취를 이걸 했는데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참 어이가 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없었는데 아무튼 예 이거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난지물 재생센터만 그 서울시 4개 시설 중에 여기만 그 전면 지하화 사업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구체화됐는데 굉장히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죠. 예, 이 문제를 뭐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준비되셨어요? 아, 2개 중에 고민되는데. 예. 예. 네. 일단 먼저 하시는 거 보고 갈게요, 제가. 네. 한 줄? 네. 네. 이 싸움은 염치 대 모렴치의 싸움이다. 예. 생각보다 평범해서 저도 평범한 걸로 고르겠습니다. 예.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우자. 오, 세다. 재밌어. 좋다. 예. 예, 위원장님 한마디 더 하실래요? 마지막으로? 역지사지다. 역지사지. 예. 이게 한 줄 논평 마무리 좋은데요? 자기 똥은 자기가 치우자 이거. 이것도 첫 시도인데요, 굉장히 그 재밌는 말인데 그 당연한 말이기도 해요. 왜 저희 고양시당에서 서울시 똥을 치워야 되는지 치워야 된다면은 제대로 치우던지 왜 땅에다 묻는지 불법으로 정말 모를 일입니다 진짜. 예.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거 너무 오래 찍었는데 예, 다음에 또 이 일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모시죠. 어떤 위원장님. 일이 또 발생을 하면은 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면은 이 싸움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또 한번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정재원실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네. 다음 정재 지역에서 의원님만 모셔야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고향썰전 제 9회죠. 9회 1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